안녕하세요, 로프드랍입니다. 오늘 타구 잡담 주제는요, 넥시의 2020년도 신상 라켓으로 지금 준비 중인 유클라시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실 이 라켓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유클라시아가 대략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소개를 갖다가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요거는 타코닷컴에 제가 예전에 놀러 갔을 때 넥시의 수장이신 오스카님이 저한테 시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주신 거고요. 이거를 저에게 주신 이유가, 제가 사실 이게 한 8년 정도 전인가 이 아클라시아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만족하면서 썼고, 사실 제가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라켓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쳐간 라켓만 한 300자루, 저보다 더 많이 소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300여 자루를 갖다가 제가 써보고 지금은 한 100여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제가 탁구를 그렇게 제대로 잘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켓 정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계속 이제 라켓을 사 모으고 또 계속 새로운 라켓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는 실력이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기는 한데,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라켓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쓴 주력으로 사용한 그런 티가 나죠. 그립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이 판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다듬다가 이렇게 됐지만, 보기와 다르게 그래도 나름 굉장히 편하게 지금 잡히는 라켓이고요. 원래 백쪽 요 뒤에는 뭐 그립이 있고 이렇게 나무로 덮여져 있었는데 요 부분도 제가 감각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의 튜닝을 했고요. 이렇게 같은 경우에 두께가 한 6.8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나오네. 네. 6.8mm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아클라샤는 역시 표층은 코토입니다. 코토에,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층이 아유스 같고요. 그리고 알레이트 카본, 그 속에는 아마 뭐 탄의 종류인데 버닝우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목재에 대해서는 저도 뭐 목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굉장히 이너 파이버 구조를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잘 따라 했지만, 요 중간층의 두께와, 그리고 요즘에는 이너 파이버 구조의 라켓들이 대부분 표층이 림바인데, 요 라켓은 호토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저는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공이 너무 잘 튄다, 너무 뻗는다, 그리고 좀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켓을 강하게 좀 때리면서 임팩트를 걸었을 경우에 공을 쑥 하고 안으로 안아주면서 굉장히 꽉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뿌렸을 때 공이 굉장히 강하게 뻗습니다. 요 라켓의 아이덴티티는 유럽의 넥시가 아직도 뭐 그렇게 역사가 있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초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마 넥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8년, 9년 요때 이제 넥시라는 브랜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유럽에서 한 분이 넥시 브랜드를 사용을 하시다가 넥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넥시 쪽에 직접 메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라켓을 만들어 달라, 아마 이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장애인 선수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넥시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하지만 이게 단순 반발력, 예를 들면은 화스트로크로 하였을 경우에 가장 빠른 라켓은 다마스에 지금 단종된 슐라이거 라이트 말고 슐라이거 카본이라는 라켓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라켓인데, 그거보다는 단순 반발력은 느리지만 하지만 잡아서 강하게 뿌려가는, 흔히 말하는 파워 드라이브에서는 아마도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그런 볼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강력한 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불호가 좀 갈리는 라켓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도 유라켓 그 실업 선수가 사실은 자신의 어떤 팀이나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스폰 때문에 이 라켓을 시합 중에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스페어로 그 연습 중에 이 라켓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뭐 시타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고부수 분 중에 한 분은 또 이 아클라시아를 갖다 실제로 경기 중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그런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알기로는 그 선수, 유명 선수의 아버지도 이 아클라시아를 한동안 좀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고부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괜찮은 성능이다라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다라는 것과, 저는 그렇게 뭐 잘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한 반년에서 1년 사이, 반년 이상, 1년 가까이 요 라켓을 갖다 주력으로 요 라켓만, 그때도 계속 라켓들을 갈았고 그리고 계속 구입도 하고 하긴 했지만 주력은 이걸로, 그리고 스페어로 계속해서 라켓들을 테스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요 아클라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를 알고 그 넥시 오스카님께서 요 아클라시아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크게는 아마 변화된 컨셉이 헤드가 우선 커졌어요. 아클라시아는 사실 헤드가 약간 좀 컴팩트 헤드거든요. 요 길이도 짧고, 옆으로는 일반적인데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근데 요 이제 유클라시아 같은 건 헤드를 키웠다고 하는데, 이 키운 정도가 중펜을 기준으로는 기존의 이제 중펜들 일반적 보통 그 정도 크기로 키운 거예요. 뭐 아주 헤드가 아주 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용하는 그런 중펜들 일반적인 크기로 지금 키웠고요. 그리고 두께가 얇아졌어요. 그 아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6.8mm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6.3mm 정도 나오더라고요. 6.3mm 정도 나오고, 그리고 카본도 달라졌습니다. 뭐 카본은 아클라시아는 파란색 아릴레이트, 그리고 유클라시아는 하얀색 아릴레이트를 사용을 했고, 이 중간층도 달라졌어요. 버닝우드가 아닙니다. 아마 그 표친 코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오스, 세 번째가 이제 아릴레이트 카본, 그리고 중간이 아마 탄의 이런 종류로 아마 나무 자체는 동일한 것 같지만 나무의 두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소소한 그런 소재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뭐 아클라시아나 유클라시아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많아졌네요. 어쨌건 이거는 프로토타입이긴 한데 지금 이제 러버 또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제 붙일 거거든요. 러버에는 풀칠하고 이거는 아직 풀칠을 지금 안 한 상태인데 진짜 멋지지 않나요? 결이 실제로 보면 더 반짝반짝거립니다. 이 비닐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닐 모양들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 광택이 돈다라고 해야 되나? 결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정말 결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아클라시아도 코토인데 지금은 제가 많이 이렇게 막 갈고 표층도 많이 갈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사용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결이 굉장히 좋은 코토였거든요. 이 프리즘 모양이 굉장히 선명한.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래도 한 7, 8년은 됐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약간 자개 느낌이네, 자개 느낌. 요 지금 요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게 얼핏 그 넥시 쪽에 제가 요 계속 시타일 갖다가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나올지 무늬를 갖다 그대로 나올지 문의를 해보니까 좀 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속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계속 이런저런 버전으로 계속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아클라시아와의 타구감에는 역시 차이가 살짝 있는데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파워 자체는 약간 줄은 것 같지만 회전을 조금 더 편하게 걸 수 있는 느낌이고요. 아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잘 튀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때렸을 때 안으로 쑥 안아주는 그 느낌, 안에서 꽉 잡아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라켓이거든요. 의외예요. 잘 튕기는데 좀 잘 안아주는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처음 치는 사람은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면 유클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을 좀 줄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깊이 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이질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튕겨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딱딱한 라켓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잘 튀는 라켓인 건 맞는데 이전 아클라시아에 비해서 유클라시아는 그게 조금 더 순해지고 좀 잡아주고 그리고 표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중간층 같은 경우에도 부드러운 나무를 갖다 사용했기 때문에 안으로 좀 어느 정도 안아주는 범용적인 그런 라켓인 것 같아요. 이너 파이버 구조이긴 한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딱 치고 제가 느꼈을 때는 비스카리아류 있잖아요. 그 비스카리아류 중에서 좀 두껍게 만든 비스카리아. 그러니까 두꺼우면 당연히 약간 좀 더 튀겠죠. 그리고 파워가 있는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특성치, 느낌 자체가 비스카리아인데 그거의 파워업 뭐 무조건 모든 것이 파워업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스카리아를 쓰다가 조금만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슈퍼 자일론 카본을 사용한 그런 라켓은 너무 튀고 그리고 컨트롤이 안 좋다. 나는 그 아릴레이트를 갖다 꼭 사용해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두꺼운 비스카리아 룰을 사용하고 싶은데 공이 좀 잘 잡히면서도 잘 나가는 그런 라켓을 원하신다면은 이 유클라시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클라시아에 비해서 완성도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사실상 약간 더 범용적인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